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즘 황셰프가요,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셰프를 하고 요리해야 되나? 이제 무료 급식소 가서 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무료 급식소에서 이 물가 폭등으로 제대로 급식을 못한다. 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무 가격도 올라가서 도대체 반찬 끓이라고 만들어서 줄 게 없다. 고기가 사라진 거는 진작인데 이제 채소까지 비싸니까, 그러면 고기도 비싸고 채소도 비싸면 도대체 뭘로 갖고 무료 급식하냐, 이런 걱정들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무료 급식소마다요, 다시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다인데 여기 와서 한 끼 못 먹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 더운 날 몇 시간씩 밥 한 끼 먹겠다고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셰프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폐지를 줍는 거. 그러니까 키로당 200kg를 줘야 2, 3만 원 하는 이 폐지를 줍는다고요.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를 두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살만한 사람들이 식당에 밥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7,000원짜리 식사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10,000원 안짝입니다. 그래서 한 5,000원, 4,000원 하는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신문마다 이 맛집 구내식당 10선 해가지고 서울 구내식당 맛집들을 소개하는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인사들에게는 구내식당이 밥을 안 준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허러 지금 먹는 데서부터 물가 폭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편의점하고 백화점은 그런 대로 물건이 팔리는데 마트나 슈퍼는 지금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시장을 보러 안 간답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이 주로 가서 시장을 보는 마트나 슈퍼는 생필품 가격이 워낙 올라서 마트나 슈퍼에 한 달에 3번 갈 일을 2번밖에 안 가고, 그리고 아껴서 먹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자, 여기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자기 사는 자취방 앞에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으니까 그런 대로 매출은 유지되고, 특히 럭셔리를 추구하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백화점은요,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에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산층은 소비를 확 줄이고 있고, 그리고 고소득층은 이 와중에도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소비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편의점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한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요, 99에서 84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주 관광이 지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데요. 3고 현상,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 속에서 코로나도 슬슬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름에 한참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도 관광이 하루 평균 42,000 이렇게 갔는데 지금 3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수기 제주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 4인 가족이 가게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통 이 중산층이 큰 마음을 먹고 몇 년에 한 번 가는 데가 제주도인데, 중산층이 제주도 가는 부분에서 가족 여행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갈 것 같으면 그냥 근처 계곡이나 가자,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소득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은 외식이나 여행하거나 취미 삼아 하는 일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눈앞에 가시화돼 가지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고물가의 아우성 속에서도요, 있는 자들은 소비를 계속합니다.
집값이 급등한다 그럴 때는 언론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집값을 관리해야지 그걸 방치하고 있는 정권에 비판을 하고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의식주가 제대로 안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영끌하고 비투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데 2030 영끌 비투는요, 능력자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끌하고 비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죠. 아니, 직업이 시원찮고 그리고 일용직과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에게 영끌이나 비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고통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물가 고통이요,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더더욱이 나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개나 소나 백화점 오고, 개나 소나 호텔 오고, 개나 소나 제주도 가고, 개나 소나 해외여행 가는데 이젠 너네들은 못하지? 나는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제 그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다 회수했죠. 폭탄의 끝자락을 잡은 것은 기껏해야 영끌 비투할 능력밖에 없는 중산층 서민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가 폭등이 일어나기 전에 그다들인 자산 축적을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짭짤하게 써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기 시작하며 신흥국들이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국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차를 타거나 영업용 차를 운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식량이나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스리랑카의 이 초부유 계층들은 그 5성급 호텔에서 그야 리무진을 갖다 놓고 초호화 결혼식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대통령궁에 있던 그 큰 풀장, 그리고 호화로운 이 장식들 점령해보고 다들 놀라 자빠졌죠. 스리랑카 대통령은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도망간 데서 평생 쓸 달러들을 가득 싣고 가서 그는 호시가다가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신흥국에서 엄청난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한 부도층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정권이 이런 계층들을 탕감시켜 주겠다고 고작 20-30명 손 썼다가 지금 투기계층에 비탕감이 웬 말이냐. 자영업자 빚을 90% 까주다니 그게 웬 말이냐고 국민적 분노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하고 있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 바닥부터 국민 한 90%를 물가 상승의 고통을 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순자산이 10억 있으면 상위 10%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정도 빚을 빼고 순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상위 10%니 나머지 90%는 다 그야말로 별것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물가 상승의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고환율이 또 가고 있죠. 그래서 1326원이 1달러다. 자, 이렇게 찍히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달 전하고 수입되어서 쓰여지는 물건을 살려다가 가격을 비교해보고는 깜짝 놀랄 겁니다. 기본으로요, 30, 40%, 5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부채를 가진 중산층과 서민이 부도가 나고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먹을 것까지 위협을 받고 또 환율 인상으로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해서 고통을 삼중고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무료 급식을 갖다가 줄을 서는 빈곤층이 34%, 3분의 1이나 늘어났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이 빈곤층들이 일을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매주 집세를 내고 나면 렌트비를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 노동계층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는 걸 빼고 나면. 정말로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빈곤층이 3천만 명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한 6개월 만에 빈곤계층이 5억 명이 더 늘어났다. 앞으로 신흥국 중에 한 50개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부도가 나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촌, 기농이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깜짝 놀란다잖아요. 왜? 기존에 있는 전원주택을 살라니까 어쩐지 비싼 것 같고 내 마음에도 안 들어서 과거 같으면 한 2억이면 집을 지을 거다 생각해서 땅 한 1억 몇천에 사고 한 3억 5천이면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하고 넉넉하게 지었죠. 호화스럽지만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건축을 하려니까 이 집 짓는 자재와 인건비가 너무 폭등을 해 있어서 귀촌이 올스톱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생애 첫 집을 갖는 하우스푸어가 10년 만에 급속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대출이요. 지금 금리가 7%대를 가게 되면서 190만 명이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자 부담이요. 10명 중에 1명꼴로 너무 늘어나서 집 산 지 1년 만에요. 돈을 못 낼 형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유행을 했던 하우스푸어, 집값 폭등 때문에 집을 샀지만은 결국은 이 집에 원리금을 내려다 보니 그야말로 먹을 걸 살 돈도 없다 하는 게 그때 하우스푸어였죠. 지금 이제 그것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다가올 대공황2 경제 위기는 근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에 이르는 국민들을 완전히 고통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겪고 난 뒤에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지금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정권은 당황해서 지금 고작 한 3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나섰다가 욕을 먹고 있어요. 정부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고작 30만 명이 아니라 한 3천만 명이 부채에 그늘에서 못 헤어날 거라 지금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뜻 나오는 게 주택담보대출로 한 500만 명이 연루돼 있다. 그러면 이 500만 명이 4인 가족으로 하면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내려가면 이들 집 한 채 있는 게 다인 빚을 내어서 집 산 2천만 명 중에 몇 명이 버티겠느냐.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버티겠느냐. 자, 이것저것 다중채무를 쥐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버티겠느냐. 이렇게 기업 활동이 무역 적자가 가속화되고 또 영업 실적이 저하되면 지금 중소기업 중에 과연 몇 개가 버티겠느냐.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따뜻한 밥을 먹고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기가 올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정부가 사회적 생존망을 갖춰야 된다. 안전망이 아니라 이제 생존망이에요. 그래서 먹이고 재이는 것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먹고 자고 월급 주고 이것이 이 위기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자, 이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 밥 굽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날 때 제대로 먹이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